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공법상의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이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제 행정 작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사인한테 이 특별한 그런 희생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 공평 부담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전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공익을 위해서 이 사인한테 이제 희생이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 차원에서 좀 조절적으로 이제 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제도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그런 손해배상과는 이제 반드시 구별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손실보상은 행정작용에 의한 그 보상이기 때문에 입법 수용이나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과는 구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종래는 이 재산권에 이제 이 가해진 이 특별한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 재산권이라는 것을, 즉 유형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면, 현재의 다수설은 이런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희생이라면 생명이나 건강, 이 정신적 이익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한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재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체에 대한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피해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실보상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특별 희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특별 희생이라는 것이 뭐냐? 즉 다른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받지 않았는데 개인,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이 특별한 그런 그 희생이 가해지면 이것을 특별한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에서는 이제 소유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 국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재산권이 상대화되면서 이 재산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보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희생인지 아니면 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즉 누구나 수인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제약인지, 이거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그 사회적 제약인지 아니면 특별한 희생인지, 이걸 놓고서 이제 좀 학설이 나뉘어지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으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계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그 경계가 사실 좀 불투명하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이론은 이 양자의 경계를 설정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우리 뒤에서 보는 것처럼 뭐 형식적으로 기준을 잡는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이제 절충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분리론은 특별한 희생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이건 완전히 별개의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가 입법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이 특별한 희생이라면 당연히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이고, 이제 사회적 제약은 말 그대로 이것은 그 누구나 수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이런 형태로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그 이론에 의한다면, 이것이 구별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삼을 거냐, 이거에 놓고서 이제 학설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형식적 기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권 침해를 받은 자의 수를 기준으로, 이것이 특정인이거나 아니면 일정 그 범위 내에서 국한된 그런 그 사람이 이 침해를 받았다면 이것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자. 이제 이런 것이고, 실질적 기준설이란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즉 희생의 강도에 따라서 이 특별한 희생 여부를 결정하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가령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사적 효용설, 목적이 배설, 상황 구속성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죠.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목적이 배다.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재산권의 그 목적, 원래 사용 목적에 이배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것은 특별한 희생이다. 자, 상황 구속성설. 이것은 사회적 상황을 대비시켜 봤을 때 말 그대로 이 원래 가치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보상이 필요한 특별희생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절충설은 이 어느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을 종합적으로 이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입장입니다. 자, 이제 이 사항의 논의는 이제 이론적인 그런 논의였고, 자, 그러면 우리 그 헌법이나 이제 실정법에서는 어떤 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죠. 헌법 23조가 이제 재산권 보장 조항이죠. 그래서 이 제1항에서는 자, 재산권은 그 보장을 해준다. 그렇지만 이 재산권의 내용이나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23조 2항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공복리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떤 한계 개념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공공복리라는 것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어떤 구속성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수인해야 되는 범위, 이런 개념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3항에서는 자,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은 특별한 희생이죠. 사회적 구속성을 벗어난 특별한 희생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수설은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용과 보상을 동일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강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입법자가 이제 모든 그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자, 특별한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고 우리 관련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이걸 놓고서 종래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다수설이죠. 당시에 이제 이 다수설은 이현무효설이었는데, 자, 보상 규정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지 않았다면 그 법률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무효인 법률에 이제 기초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수용을 했다면 이거는 불법행위고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논의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위법 무과실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보상이 필요한데 보상을 하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서 말 그대로 수용을 했다면 이건 이제 위법 상태인데, 문제는 그런 이 공권력의 행사 작용을 한 이 공무원이나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 과실이 있느냐, 과실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법 무과실의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이것이 이제 한계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접 효력설인데, 직접 효력설은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자, 특별한 희생이면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불가분적인 조항이다. 즉 헌법의 물리 해석상으로 봤을 때 보상에 관한 것을 법률에 규정을 두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의 대상이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오히려 이런 해석이 더 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추적용설인데, 이것은 헌법 23조를 이제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근거해서 이 보상 청구가 가능한 걸로 보자. 이제 이런 건데, 이 논의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나온 것이 이 보상입법 부작위 이연설입니다. 즉 입법이 부작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헌법 소원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현이다.
그래서 이 이혼 청구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보상입법 부작위 이혼설의 입장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학설의 이제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 그 사법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 왔느냐, 이제 이건데, 대법원은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98-14030 판결을 보면, 자, 어업면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것만으로 말 그대로 다른 보상 규정이 있는 이 법률 조항을 준용한다거나 유추 전용해서 이 손실보상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하고 있죠. 자, 근데 이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 이 89헌마 214, 이 90헌마 1697 병합 결정입니다. 이제 소위 이제 그린벨트 사건이죠. 이 그린벨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 종래의 지목이나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 사용도 할 수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 보상 규정이 없이 말 그대로 이것을 개인한테 감수시킨다면 이것은 비례 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기존 행정법 제도의 어떤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보상 규정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새로 신설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입법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이제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도록 하죠. 이 공건설에 의한다면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이 평등 부담의 견지에서 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니까 이것은 원인 관계 자체가 공법상이에요. 원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법상의 제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 비해서 판례는, 자, 원인 행위는 공법적일지 모르지만 이 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성질이 강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판례는 이제 사건서를 취해서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 당시에 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제도가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민사소송으로라도 이제 해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이 맥락이 있는데,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대법원 2004-6207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를 더 이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지 않고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다루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공법상의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사법상의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는 이 토지 취득의 다양한 그런 방식에 맞춰 이제 재구성하고 있는데, 자,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 토지 수용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공법관계고 공법상 쟁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협의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이것은 민사관계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법정사실. 가령 하천법상 토지 취득처럼 말 그대로 이 개인 소유지가 이제 자연 공물이 됐을 때 이제 판례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 보상 청구권 이 확인 소송인데요. 먼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습.
보상 청구권 확인, 사실관계. 경기 파주군 교화면에 소재하는 갑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1990년 7월 5일 건설교통부가 변경고시한 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984년 개정 구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즉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 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에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편입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가 1996년 7월 27일 국가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갑은 이 사건 토지가 구하천법 제2조 제1항의 하천구역이 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여 구하천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가졌다가 그 소멸 시효 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런데 1999년 12월 28일자 법률 제6065호, 구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으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이 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실보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참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구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갑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구특별조치법상의 손실보상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관계 구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구특별조치법 제2조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제2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제3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자, 이 사건에서 쟁점은 구하천법에 따라 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이제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제 인정이 되는데 자, 이것이 공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이제 사법상의 권리냐에 관한 법적 성질의 그 문제죠. 그래서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이제 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결국 이제 그 공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되게 되는데요. 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을 종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은 민사소송이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다른 입장을 취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 특별조치법의 그 입법 의도는 자,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 청구권이 소멸돼서 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손실 보상을 하도록 이제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은 이 하천법 본칙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이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법상 이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판결, 즉 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제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종래 오랫동안 공권설과 사건설의 대립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종래는 사건설을 취하다가 이제는 법적 성질에 맞춰서 공권설로 이제 그 대법원이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종래 이제 그 사건설의 이제 그 입장에서 이 판결에서는 이 하천법에 의한 손실 보상을 공권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이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행정소송 중에서도 이제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린 점에서 이제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